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시황 지수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개파락 이후에 상승 나왔다가 좋지 못한 흐름을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일 종가를 완벽하게 거래일 주가를 완벽하게 잡지 못하면서 코스피 지수 2576.08포인트 시장의 흐름이 매우 좋지 못하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0.26% 상승을 하면서 약 강보합선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종목수를 좀 상승 하락 종목수를 비교를 해 보자면요.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25% 정도의 종목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25%를 제외하고 나머지 75%는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늘 국내 시장 증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주도를 했던 섹터들을 좀 상승했던 섹터들을 살펴보자면, 오전에 방산 그리고 의료기기 메타버스 종목들이 이제 이 순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 줬는데 그렇게 상승폭은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자율주행 반도체 재료와 부품과 관련된 일부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의료기기가 일부 종목에 한해서 강한 흐름이 나와 주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종목당 상승의 편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간다. 빠르게 갔다. 그리고 매수할 틈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단기 지지선이 이탈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수 그로 인한 하락의 원인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과 관련된 이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에 대한 경영권 분쟁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기 지지선 이탈을 하면서 지수 개파락 시작을 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증시가 이제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악재들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와 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항만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듯 싶었어요. 하지만 좋지 못하게 다시 오후장 들어서 하락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다시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지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왜 그렇다라면 오늘 왜 시장이 하락을 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란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휴장일 동안 이스라엘의 이제 대규모 미사일 포격을 이제 보복성으로 반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마스의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군사적 지도자들을 이제 포격과 드론 공격으로 이제 암살 및 이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란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너네 나 때렸어. 우리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지.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면서 반격을 했어요. 적게는 130에서 150발, 많게는 250발에서 한 300발 정도의 이제 미사일이 포격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포격에 대해서 다시 재보복을 하겠다. 너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네가 먼저 선전포고 했으니까 우리는 선제적으로 때린 거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으니까 우리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렸어. 그런데 너네 왜 가만히 그럼 차라리 휴전은 아니더라도 종전을 선언을 하든지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가 선전포고 해놓고 우리가 때렸다고 너네들이 또 때려? 그럼 우린 다시 때릴 거야. 그러면서 재보복의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분명히 다시 한번 이란을 타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이제 영토가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동과 관련된 에너지 섹터들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지수를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섹터들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동지표가 이제 둔화가 됐어요. 노동지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졸트 보고서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 구인 공고 건수는 늘었어요. 그러면서 헤드라인 지표는 잘 나왔거든요. 졸트 관련해서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는 헤드라인에서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자발적 퇴사율, 그리고 이직률, 채용률이 감소가 됐어요. 이 세 가지가 뜻하는 게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세 가지가 뜻하는 바는요. 나는 더 좋은 조건에서 이직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지속해서 일자리를 안 뺏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된 지표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됐다란, 그리고 채용률이 줄었어요. 구인 공고 건수는 늘었는데 채용률이 줄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채용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노동자가 원하는 수준과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채용률이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또 채용률이라는 지표로 이제 결과물로 나와줬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물론 헤드라인 지표는 잘 나왔지만 세부적인 지표들이 좋지 못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졌고요. 그리고 IMS 제조업 구매자 지수들이 2023년 5월 이후 최저치다. 구매자 지수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제조업과 관련된 구매자, 말 그대로 제조를 하기 위한 구매자들이 지수가 이제 심리가 냉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원자재를 매수하는 이러한 구매하는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에 있어서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항만 노동자 파업에 해상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물류가 막히게 돼요. 그러면서 해운 운임, 빠르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운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를 했다. 그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해상 운임이 상승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이 해상 운임이 상승함에 따라서 제품과 상품의 가격이 소비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렇다는 것은 물가가 제품과 상품에 대한 가격이 인상이 된다는 얘기죠. 가격이 인상이 되면 물론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해상 운임이 상승할 때는 마진율이 좋아지겠죠. 마진율이 좋아졌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파나마 운하가 아니에요. 수에즈 운하 막혔을 때 케이프를 돌아가게 되면서 이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해적들과 관련된 리스크, 항행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거리를 돌아감에 따라서 시간과 연료 소비에 대한 이러한 기본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해상 운임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류가 더 늦어지니까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선적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선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상 운임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해상 운임이 상승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상승이 되면 지금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 자체는 경기 침체 또는 둔화를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지수는 올라가게 돼요. 물가는 상승, 경기는 하락, 경기는 둔화 또는 침체인데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경기에서
가장 좋지 못하다, 최악으로 여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수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영권의 분쟁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인데, 고려아연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죠. 1차적으로 이제 최씨 일가, 장씨 일가의 이제 경영권 분쟁인데, 1차전은 이제 고려아연, 장씨 일가가 MBK 파트너스를 이용해서 고려아연을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공개 매수를 함에 있어서 지분을 확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이거 현재 주가가 좀 급격하게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장씨 일가가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충분한 지분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영풍정밀과 관련돼서 이제 2차전으로 이제 돌입하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하필 영풍정밀이냐? 라고 이제 놓고 살펴봤을 때, 영풍정밀이 이제 공시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영풍정밀이 이제 공개 매수 영풍정밀을 공개 매수했던 이유는 영풍정밀이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 1.83%를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이다. 1.83%를 가지고 있어요. 고려아연의 지분을 영풍정밀이 1.8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1.83%를 보유함에 따라서 상당히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주장하기에 있어서 우호적인 지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방어를 해야겠죠. 영풍정밀의 이제 최씨 일가, 이제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최씨 일가가 공개 매수 가격을 이제 3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제가 봤었을 때 당시가 23,000원이었거든요. 23,000원이면 한 20%? 30%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네요. 30% 정도 비싸게 주고서 더 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대비 공개 매수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공개 매수 완료 여부에 따라서 수량이 39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저는 보여져요. 다만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주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지분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식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삼으로 인해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나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딱히 이제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주가를 놓고 비교했을 때. 다만 우리가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제 최씨 일가 쪽에서는 오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오늘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증시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펙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오펙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느냐 감산을 하느냐에 따른 부분, 그리고 유가를 어느 정도 공급량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1시 15분, 9시 15분에 ADP 비농업과 관련된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어제였나 그제였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였나 그제였나 생각은 잘 안 나지 않아요. 최근에 했던 불과 이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지표도 보겠다고 했어요. 특히 고용 부분을 지금 연준에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표하는 이 고용 지표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 이로 인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새벽 이제 딱 자정이죠. 자정에 보험원 이사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보험원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어떠한
변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연설 내용에서 이 변수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이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황 전략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시황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청자분들의 현금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좀 묻고 싶거든요. 오늘 지수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은 이제 지수가 산 넘어 산이었어요. 악재가 겹치면서 상승분, 단기간에 이제 개파락 이후에 상승분을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 이후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상승분을 오늘 개파락으로 상당히 어제와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하락, 그리고 그 월요일 같은 경우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고 오늘은 또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개파락 나오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이제 확실히 눈치를 봐야 할 때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눈치를 보려면 현금 비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장세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적극적인 공략은 이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적극적인 공략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물론 지수와 시장에 역행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들이 그만큼 지수가 좋지 못하면은 시장에 역행을 하더라도 빠르게 뜨거워졌다가 빠르게 식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은 좀 저는 예외를 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응을 하지 못할 거예요.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부분들을 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이제 또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과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간 딜레이, 시간적인 오차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타치기 되게 좋은 시장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산 넘어 산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눈치를 보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 시황 전략까지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주말 시장이 또 남아있죠. 그 주말에 이제 또 휴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여겨져요. 그리고 목요일 날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될 거고요. ISM 비제조업 산업 지표가 이제 경제 지표죠. ISM 비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국의 산업은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제조업이 잘 나와야만 지수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묶여있던 자금 그리고 주말에 대한 변동성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그만큼 상승이 못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락이 나오게 되잖아요. 하락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토요일에 대한 그리고 전쟁은 휴일에도 쉬지 않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스라엘이 다시 재보복을 주말 동안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충분히 시장을 대응해 나감에 있어서 눈치를 보고 시장의 현금의 비중을 좀 늘려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목요일 밤 미국 증시가 좋지 못하게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묶여있던 현금 비중 그리고 주말 동안의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특히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겠죠.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매도세가 나올 경우에는 강하게 나올 것 같다. 다만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큰 상승이 보일 가능성은 좀 미미하다.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 이 공포 심리가 더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의 오민 전문가였고요.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